자, 오늘 삼삼구 온에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권호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사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아주 들썩들썩 핫 키워드기는 했는데 최근에서도 심심치 않게 증권 뉴스 보시는 분들 많이 접하시는 단어일 겁니다. 여전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한 게 이번 새 정부의 기조인데 다 네. 아시다시피 네. 이게 자사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하거든요. 네. 이 자사주는 이제 뭐 매각을 해서 이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소각 없앨 수도 있고요. 뭐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그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약간 여러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수단인데 뭐 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가 소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아주 큰 수단이고 이게 이제 현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권호석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저희 주토피아는 주린이 분들한테도 친절한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왜 주주 환원과 연결이 되는 건지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제 유통되는 그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제 주식 수를 줄여서 이제 한 주당 주식 가격을 이제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각을 해서 네네. 한 주당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공시를 잘 보시면 그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라는 문구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자사주는 회사가 벌어들인 그 이익금으로 구입을 했다가 이제 소각하는데 그러면 기존 자본금은 이제 변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식 수는 줄어드는데 자본금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제 주주 환원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는데요. 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이제 분류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기업들이 요 자사주 소각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자사주 소각에 나선 상장사들이 많나요? 일단 뭐 한 달 기준으로 좀 볼까요? 네. 네.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금감원의 공식 시스템을 보면은 네. 이제 코스피 기업이 13곳, 이제 코스닥 기업이 11곳. 음흠.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이제 KB금융, 뭐 LG유플러스, 뭐 기아, 남양유업,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가 있었고 이제 코스닥 중에는 뭐 파이오링크, 뭐 삼보판지, 뭐 나무기술, 뭐 PS 일렉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뭐 크게 좀 기사화가 된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이제 남양유업은 이제 보통 주 13만 1,446주 이제 이게 금액으로 치면 거의 100억 가까운 에이. 99억인데 요 자사주를 소각했고 LG유플러스는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태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LG유플러스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KB금융이 이번 달에만 이제 6,600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 계산하면 한 총 1조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라면 모든 이제 기업들이 막 나서서 소각을 하는 게 맞는 이치일 텐데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정도이고 막 신속히 막 엄청 다수가 하고 있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 경영하는 경영자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일인데 예. 이게 자사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분해서 경영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 들어올 때 이걸 경영권 방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소각을 해버리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사주가 사실 의결권은 없는데 이제 뭐 계열사나 아니면 뭐 우호 세력에게 이걸 자사주를 넘기면은 이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사주를 이러한 연유들 때문에 소각하지 않고 버티는 회피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지탄받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태광산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언글 많이 해서 사실 미안할 정도인데 네. 이달 초에 이제 자사주 담보로 3,200억 규모의 이제 교환사채라는 거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네. 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이제 음.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지금의 절차를 좀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교환사채는 나중에 자사주나 이제 타법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인데 이제 태광은 이제 자사주를 담보로 이제 발행한 거죠. 네. 하려고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자사주를 담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처분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소각이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태광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이 이제 주주 환원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이제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그냥 아예 매각하는 기업도 있고 임직원들을 경력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매각을 하면은 자금이 생기는 거고 이제 임직원들을 지급하면은 이제 우호 세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다수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안 하게 되면 그 기대했던 대로 취지가 실행이 되지도 않고 약간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의무화 강제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남근 의원이 임직원 보상하는 건 제외하고 이제 자사주를 취득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 의무 소각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예. 같은 당에서 이제 김현정 의원이라는 분은 좀 더 나아가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소각하게 하는 그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오늘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라면 믿고 투자해도 된다. 이런 공식이 마냥 성립하는 건 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네. 무조건 투자라 사실 이런 경우 이제 이게 그 주가 추이를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해서 이제 상장사들이 다 오르거나 하지도 않고 내려가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벌어둔 이익금을 써도 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좀 안전하고 탄탄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뭐 미래 성장성과 어떤 밸류업에 자신이 있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주주 환원에 나선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소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명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점에서 이제 제가 이 오늘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이 자사주 소각을 둘러싸고 이것이 어떻게 또 작동을 하는지 등등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권호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